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삶은 종종 인생 2막으로 불리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걱정도 함께 따라오죠. 80대 어르신들은 이 과정을 이미 지나온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황금 같은 지혜는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0대 어르신들이 전하는 인생 2막을 더욱 빛나게 할 6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통찰을 발견해 보세요. 인생 2막의 반전. 80대가 전하는 황금 같은 지혜 6가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떠오르죠.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80대 어르신들께 배운 삶의 진짜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책에서 읽거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진짜 황금 같은 지혜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볼까요? 1. 후회보다 감사에 집중하라. 어느 85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60대 때는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 그땐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80이 넘어보니 그땐 오히려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때였다는 걸 알았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후회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잊는다는 걸요.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이 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셨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사의 습관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2. 건강은 곧 자유다. 80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를 주는 거야.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답답해져. 사실 젊을 때는 몸이 당연히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건강 관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대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20분씩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데 처음엔 별 효과가 없다고 느꼈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니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까지 건강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나의 동반자다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며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챙기려고 노력해보세요. 3. 배움은 끝이 없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한 82세 할머니께서는 70대 후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망설이셨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너무 재밌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 그릴 생각만 하셨대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배움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4.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한 할아버지는 친구를 잃는 건 고독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때문에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요. 이 할아버지의 팁은 간단해요. 연락을 먼저 하고 작은 기념일이라도 챙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5.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어느 80대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돈은 물건보다 경험에 쓰자라는 원칙을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도 세계 여행을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으셨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경험은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봉사활동, 취미 등 무엇이든 좋아요.
물질적인 소유를 쌓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데 투자해 보세요. 그게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6.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84세 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배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어. 이분은 젊었을 때 가족과 일 때문에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대요. 항상 남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늦게나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고, 그게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닐까요? 노인 전문가의 조언. 인생 이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앞서 80대 어르신들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죠? 이제는 이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리고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노년기는 단순히 나이 듦의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이막에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감사를 실천하는 법. 작은 루틴에서 시작하세요. 앞서 언급한 감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루틴을 만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작은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그날의 날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사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작은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5분씩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2. 건강 유지. 운동보다 움직임에 초점을 두세요. 노년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한 78세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셨어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거나 피곤해서 못하는 날은 대신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에요. 몸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고 나아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운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3. 배우기. 작은 호기심을 키우는 데서 출발하세요. 배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셨던 80대 어르신 한 분은 단순히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배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은 걸 배울 때마다 큰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야. 그 후로는 온라인으로 요리법을 찾아보시고 가고 싶은 여행지 정보도 직접 검색하시면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대요. 배움의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답니다. 4. 관계 유지. 깊이는 간단함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화려한 말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관심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중 한 분은 매달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쓰신대요. 요즘은 편지가 흔하지 않다 보니 친구들이 정말 감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작은 정성을 표현하세요. 전화 한 통, 간단한 메시지, 혹은 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는 많아요.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교회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5. 경험에 투자. 나만의 작은 꿈을 찾아보세요.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라는 지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창한 여행이나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작은 꿈은 매달 새로운 카페를 가보는 거야. 카페 투어라는 이 소소한 목표가 이분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셨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꼭 해외여행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거나 새로운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이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6. 자기 사랑.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 넌 참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이죠. 이 작은 행동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취미활동, 명상,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바빴던 시간들을 조금은 자신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마무리하며 인생 2막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 2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후회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결심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빛나게 할 가장 큰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